추위가 물러난 자리. 어느덧 활짝 만개한 봄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여기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한 텃밭에 하나 둘 모여드는 사람들. 다 같이 농작물이라도 심으려는 건가 했더니 또다시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이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교육 현장.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 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걸까요? 빗물관리지원단 시행에 참여하고 지금 현재는 연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빗물관리지원단이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일자리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빗물관리지원단에 선발된 이들이 활동을 앞두고 현장 교육을 받으러 모인 것이라고요. 한껏 집중한 얼굴로 수업에 임하는 우리의 신중년들. 설렘과 열정이 가득해 보입니다. 빗물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통을 이용해서 이 통 속에 있는 물을 이용해가지고 농작물도 짓고 또는 각종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재배하는 데 필요한 물입니다. 텃밭 같은 데 볼 때 야채 같은 거 그런 거 빗물로 하면은 이게 비료가 필요 없더라고요. 잘 자라요. 서울시에서는 깨끗한 빗물을 모아 청소나 조경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빗물 저금통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07년부터 시내 곳곳에 보급되어 현재 1,200여 개에 달하는 빗물 저금통을 관리하는 것이 빗물관리지원단의 임무입니다. 이곳에서 교육을 마친 빗물관리지원단은 담당 지역을 배치받아 빗물 저금통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일을 맡게 된다는데요. 저희들이 10개조로 나눠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쓰시는 분이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점검하고. 다소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일에 도전한 지원자들. 어쩌다가 이 일을 하게 된 걸까요?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건강도 지키고 활동비를 지급받으면서 가계 소득이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거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용돈 받아 쓰는 것보다 어쨌든 내가 운동해서 내 다리로 다녀가지고 일단은 페이도 받고 용돈도 받고 그러니까 너무 보람있고. 낯선 곳으로 한번 가서 사람들 만나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이 일의 그 사업의 의미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주고받으면서 저 자신도 또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비록 수입은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빗물관리지원단에 도전하게 됐다는 지원자들. 이들은 올해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답니다. 저는 지금 은퇴한 지 한 3년째 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적응도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뭔가 일을 자꾸 찾다 보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아, 저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전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일은 자기 관리 같아요. 자기 관리가 철저해지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니까. 걸어다닐 수 있을 때까지 좀 열심히 도전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작진이 도착한 또 다른 곳. 이곳은 뭐 하는 곳인가 했더니 실내 한쪽 벽을 빼곡히 채운 건 화려한 프로필 사진들. 이곳은 바로 모델 학원이었는데요. 런웨이를 연상시키는 당당하고 파워풀한 워킹. 모두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르신들. 연세가 꽤 많아 보이는데요. 이들이 무슨 일로 이곳에 있는 걸까요? 젊은 모델들 사이에 당당히 걸려있는 프로필 사진. 어르신들의 정체는 바로 시니어 모델이었습니다. 어쩌다 모델 활동에 도전하게 된 걸까요? 제가 살면서 다양한 것을 다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여생에 살면서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모델이라는 것을 또 하나를 선택한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에 큰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젊은 모델들에게 밀리지 않는 강렬한 포스, 연륜이 느껴지는 카리스마, 시선을 압도하는 시니어 모델들.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눈이 부신데요.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신중년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요. 저는 진짜 할 게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친구들은 조금 약간 힘내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아저씨였는데 지금은 청년이잖아요, 사실. 모델은 굉장히 멋진
또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신중년대. 그들의 눈부신 도전을 응원합니다. 하고 계신 저분들도 너무 멋지지만 네. 저 활력이 너무 부러운 거 있죠. 그냥 지금 막 살아 움직이는 그 네. 활력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네, 일을 하루하루가 하면서 막 얻는 바삐 돌아가는 에너지. 게 네. 야, 정말 멋지시네요. 네. 그 빗물 관리원이라는 이제 직업도 새로 알았는데 저도요. 네. 정말 뭐 다양하게 그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그 의외로 또 찾아보면 많이 맞습니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오늘 그 이 스튜디오에 손님 한 분을 이제 모셨다고 했는데요. 네. 어떤 분인가요? 자, 실제로 베이비 부머 세대시면서 네. 퇴직 후에 재취업하셔서 아주 지금 멋진 활력 넘치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을 오호.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는 1961년생으로 올해 61세입니다. 2014년에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강찬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임원을 역임을 하신 거죠? 네, 임원도 전 여기만 직장에서. 그건 이따가 네. 말씀 좀 나눈 뒤에 네. 그 임원 역임을 했습니다. 네, 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뭐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건 이따가 신비주의 말씀 좀 나눈 뒤에 컨셉이에요. 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오셨는데 걸로.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시려고 하시네요. 일관 씨가 적으려고 나중에 했는데.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혹시 이건 대답해 줄 수 있나요? 그 얼마 정도 근속 연수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제가 1987년에 대학 졸업하고 네. 입사한 첫 직장을 한 27년 넘게 다녔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때 당시 제 세대는 첫 직장을 뭐 20년, 30년 이상 그때는 몇 평생- 살 때이신가요? 저 사진에. 사진에. 여기가 제가 98년 네. 제가 이제 스페인 근무할 때 사진이고 이거는 네. 제가 네. 2006년 그 네덜란드 근무할 때 20여 년이 흘렀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저희 뭐 세대까지도 평생 몸담는 직장이라는 말을 흔히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정말 직장. 평생 이제 대학 졸업해서부터 이제 쭉 다니신 건데 이제 어쨌거나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이제 시기가 다가오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만두셨고 예, 예. 그때 그 전부터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좀 돼 있으셨나요?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그 정년 시스템 안에 있었으면은 네. 아마 62세 정년으로 그렇죠. 이제 계획을 잡고 있었을 건데 예. 그때 제가 이제 회사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임원은 말 그대로 임시직은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언제 퇴직할지를 계약을 가늠할 하니까. 수가 예. 미리 뭐 계획을 잡을 수가 없죠. 근데 당시 저는 또 열심히 일을 했고 실적도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뭐 평소랑 다름없이 뭐 올해도 계속 연장 근무가 될 거라고 그리 판단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죠. 예. 뭐라고 하던가요? 퇴직 대상자라고. 명예퇴직 대상. 예. 어. 이번 뭐 명예퇴직 대상자입니다라고 이제 전화가 왔죠. 그때 그 받는 순간은 뭐 이게 현실인지 그때가 몇 살 아닌지 때였나요? 뭐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때가 53세였습니다. 그럼 퇴직을 한 10년 정도 정년 퇴직을 남겨둔 상황이었네요. 예. 네. 10년 근데 임원도 저렇게 갑자기 전화 한 통화로 뭐 그 명퇴 예. 통보를 받을 수가 있네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냉정하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제가 뭐 그 직장 다니면서 27년 이상을 다녔기 때문에 네. 저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뭐 이 대학교 다닐 때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직장에서 한 27년 그렇죠. 이상 다녔기 때문에 이거 정말 그때는 뭐 아무 생각이 없었죠. 청춘 다 바치고 헌신하면서 일하셨기 때문에 임원까지 올라가셨을 텐데 예. 단지 그냥 뭐 전화 한 통화로 예, 그때 통보를 받으셨을 때 굉장히 회사에 서운한 감정도 많이 드셨을 것 같네요. 전화 받는 순간에는 그런 그 서운한 감정까지 들 정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뭐 이걸 그러셨겠어요. 처음 경험해보는 거는 좀 황당하다는 좀 느낌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임원이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임원이시면은 이제 외부 활동 이렇게 좀 이렇게 미팅도 좀 하시고 사람 엄청 많이 바쁘시고. 만나고 바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바쁘게 사시다가 이제 집에서 딱 계시면. 계시면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내가
주부 집에서 생활하는 네. 공간에 이제 제가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둘 다 처음 또 마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좀 처음에 불편했죠. 네. 그런데 뭐 그렇게 싸우거나 그러진 안 했는데 일단 뭐 작은 기책이라든지 통화 내용까지 전부 공유되는 게 그렇죠. 서로가 좀 낯설고 좀 불편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뒤에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들은 건데 제가 가족들한테 이제 회사 다니던 그런 좀 부하직원 대화듯 그 스타일로. 예. 뭐 어떤 부산에 뭐 기차 KTX 표를 끊을 때도 뭐 회사 다닐 때처럼 네. 뭐 지시를 내리는 듯한 그런 말투가 그대로 살아있었죠.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셨는데. 끊어놔. 며칠로 해놔. 이렇게. 약간 군인 스타일의 말씀 같은 거예요. 지시형으로. 아니, 근데 그게 뭐 생활의 반 이상을 네네네네. 그렇게 바삐 생활을 하셨으니까. 네. 이게. 또 이제 네.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기로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퇴직 후에 신중년이 겪게 돼 뭐 그 중에 하나 말씀하셨는데 5가지 변화를 그러니까요. 차트로 이제 정리해 봤는데요. 네. 이게 뭐 다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 선생님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5위부터 볼까요? 숨쉬기 운동도 벅차다. 이건 왜 느끼셨어요? 그런 걸까요? 느끼셨나요? 네. 숨을 쉬셨던 걸로. 숨쉬기 운동도 벅차다는 거 공감합니다, 저도. 이거는 왜 숨쉬기가 어려운 건가요? 이게 순식간에 탁 모든 그 긴장이 이렇게 내려지니까. 분위기가 그런 건가? 근데 한 직장에서 27년, 30년이라는 세월이 그게 짧은 당연하죠.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게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적응하는 과정이라는 게 이게 뭐 완전히 낯선 상황에서 이제 적응하는 일종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4위 알아보겠습니다. 4위. 식사 때마다 눈치가 보인다. 이거 뭐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니, 3번을 밥을 먹어서 그러시는 건지, 식사 세 번 때마다 다 드셨나요? 불편하신 건지. 다른 분들은 뭐 퇴직하고 바로 또 뭐 밖에 활동보다는 이제 산으로 가신다든지 뭐 이런 네. 하시는데 저는 집에서 주로 책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야기 그대로 뭐 하루에 3끼를 집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네. 다른 분들이 뭐 밖에 나가가지고 뭐 하루 한 끼 정도 집에서 먹는 상황은 또 틀리겠죠. 노유진 팀장님 관련해서 뭐 네, 한 말씀. 맞습니다. 이제 역할이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지혜로운 아내분들은 그러면 좀 집안일을 좀 잘 해봐. 나는 내가 한번 일을 시작해 볼게. 쉴 네. 때 한번 잘 쉬고 준비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그동안의 역할을 한번 바꿔보자. 네, 이거는 어색해하지 이제, 말고. 네. 나에게도 기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갑자기 물가가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저도 이런 거는 네. 느껴본 적 있어요. 어떨 제가 때요? 그러니까 딱 월급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월급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수입이 뭐 조금 뭐 제가 뭐 다른 데서 방송을 했어도 이게 들쭉나지. 그러니까 쭉 그냥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쩔 때 훅 들어오고 어쩔 때는 뭐 이럴 때는 네. 특히나 이게 마음이 이렇게 싹 오그라들면서 분명히 위축되고. 계속 마트에서 시금치가 3,000원인데 네. 그 3,000원이 너무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를 끊었죠.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끊는 게 많아지겠네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가격을 안 보고 장을 보다가 가격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 따지고 그렇게 되죠. 심리적으로 많이 네. 위축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퇴직 후에 가장 현실적이고 저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가장 빠르게 중요한 다가오더라고요, 거잖아요. 장볼 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왜 노후 자금 뭐 몇 억이 필요하다, 몇십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불안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돈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이랄까요? 중심을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상담을 해보면 약간 인생 후반기는 우리가 뭘 더 채울까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좀 비워낼까, 잘 비워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남은 인생 후반부에 나한테 꼭 필요한 게 뭘까를 중심으로 재무 구조를 조금 새롭게 개편하고 조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더 좋네요. 계시네요. 채워가기보다는 뭘 좀 좋은 말씀이에요. 덜어 민관 씨 적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온종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도 좀 오죠. 선생님도 좀 이런 걸 느끼셨나요? 근데 독서를 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하루 종일 계획을 뭐 책 세우신 거예요. 읽을 수는 없으니까 네. 제가 시간을 이제 하루 시간을 어떻게
그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 어떤 이 사전 계획이 없다 보니까 네. 그게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책을 읽는 것도 뭐 하루 종일 그 읽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 물론 이제 제가 평소에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는 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계속 매일 반복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자, 이제 첫 번째 걸 떼보겠습니다. 중요한 거지. 내가 사라진 것 같다. 아, 네. 좀 그거는 뭐 맞아요. 사실 네. 퇴직 후에 보면 제가 상담을 해보면 가장 좀 불안하고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직함과 명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속감이 없어진다는 건데 사실은 이 소속감이 우리가 이제 행복의 어떤 중요한 그 열쇠를 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퇴직 후에는 자꾸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조금 밖으로 나와서 아니면 혼자 뭔가 1인 연구소라도 만드시고 또 아니면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같이 작은 커뮤니티라도 만들어서 스스로 셀프 명함을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실 것을 좀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의 이제 임원 출신이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이렇게 좀 모시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력서를 내도 재취업이 금방 그러게요. 그럴 것 똑같은 같아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 처음에 이제 임원으로 퇴임하면은 그 뭐 자회사, 뭐 시스트 컴퍼니 뭐 이런 자회사에 네. 기회를 뭐 언젠가는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실제로 뭐 제가 뭐 한 4개월 정도, 4개월 안에 그 동종업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동종업계에서 저하고 같은 그 업무 프로젝트가 막판에 그 뭐 한번 같이 진행을 하자고 했다가 제가 한 1년 2개월 정도 그 동종업계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하다가 그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막판에 이제 그 틀어졌죠. 그리고 제가 틀어지는 바람에 이제 제가 또 있을 이유가 사라지니까 그때 이제 다시 또 퇴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1년 네. 2개월 만에 또 그만두신 다음에 뭐 느끼신 게 있으셨다고요? 거의 뭐 1년 2개월 만에 두 번째 퇴직을 하고 본능적으로 이제 제가 그 기존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네. 계속 살려나가기는 이게 참 쉽지가 않겠다라는 않다. 이제 걸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제 느꼈죠. 좀 일을 해야 깨달았죠.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군요. 네. 이제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이 하던 그 익숙한 일을 동종업계에서 그렇죠.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는데 실제 저는 뭐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거는 아니, 본질적으로 이게 세대 교체가 이제 되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그때 가지기 시작했죠. 예, 자 그러면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면 이제 가장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자기 내가 소개. 누구다. 네. 그리고 자기 나는 소개. 이런 일을 했다가 자기 소개와 이력서잖아요. 맞습니다. 요거가 이제 처음에 취준생일 때와 달리 우리는 이제 다시 많이 다르죠. 새로운 길을 여는 거니까. 네. 그러면 우리 신중년들은 어떻게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쓰면 될지 네. 요거를 좀 저희가 알려드려 볼까 봐요. 신중년 재취업 이력서 이렇게 네. 써라. 자, 첫 번째. 문어발식 말고 한우물을 팔아. 뭘까요, 네. 매우 유진 중요한, 선생님. 네, 네. 매우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이제 20년, 30년 경력을 가지시게 되면 그 뭐 2개 이상의 그 직무 분야를 갖기도 해요. 네. 그런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구인 공고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살피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지원을 하세요. 뭐 일주일에 뭐 10개, 20개씩 지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잘해낼 수 있는 내 역량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앞서 소개드린 분처럼 내가 뭐 기술 영업에 경력이 좋다 그러면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서칭하고 네. 공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한우물을 파는 거네요. 한우물을 내가 제일 파야 잘하는 예. 일을 집중적으로 네, 공부한다. 걸리지 말고. 네, 네. 자, 두 번째. 채용 공고 뜯어보기. 요건 뭐죠? 뜯어본다는 건 뭐죠? 공고를 뜯는다고요? 그건 아니고요. 공고에 보면은 사실 답이 들어있고 이 공고에 내가 지원을 해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공고에도 녹화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예를 들면 경력 2년, 뭐 2년 이상, 5년 이상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대리 과장을 과장급. 뽑는다라는 거고 딱 그 뽑고자 하는 포지션이 딱 결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팀장, 그다음에 뭐 실무 가능성에 대한 그 요소들이 그다음에 자격증 이런 것들을 살펴서 내가 여기를 유리하게 접근하는 것. 그리고 특히 50대 이상이 되시면 그 취업 포털에서 그 자동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시게 되면
안 열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아. 담당자분들이 나이 때문에 그 리스트에 나이와 그게 딱 뜨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제가 이 일반 기업에서 채용 담당자를 할 때도 사실 40세 이상이나 50세 이상 이력서는 안 열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무관한 정보는 과감히 삭제해라. 야, 요거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네, 다 담는 게 중요한 게 아까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네. 예를 들어 회계 담당자를 뽑는데 내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이력서에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넣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의미가 일이에요. 없다. 네,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계 직무에는 뭐 예를 들면 더존 프로그램을 내가 잘 사용한다. 이런 주요 자격증들을 중점적으로 앞에 두는 게 좋습니다. 네. 간략하게, 네. 총하게. 아, 네. 자기소개서 네, 지금 맞습니다. 쓰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점은 앞으로, 약점은 뒤로.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보통은 이제 공공일자리나 이런 쪽에서는 지정 양식이라 저 기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정 양식이 아닌 일반 양식을 사용하실 때는 앞에 내가 경력 중에 강점을 요약하고 나이나 학력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이력서의 맨 하단 쪽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전략. 일단 눈이 먼저 가는 데에는 네네네네. 장점을, 나 장점을, 그렇죠. 예. 한두 줄이라도 강력하게. 네, 맞습니다. 잘 네, 알겠습니다. 눈에 딱 띄게.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매력적인 헤드라인. 뭐 비슷한 말 같습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비슷한 좋습니다. 말 이거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게 구구절절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한 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음 내용을 볼지 말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네. 네, 참고하시고 네. 자기 이력서 쓰시는 분들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선생님 아까 저희가 여쭤본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다른 얘기 많이 했는데 정작 못 들었어요. 예. 예. 저는 뭐 다행히 제 취업에 성공해가지고 네. 현재 국내 예. 굴지의 물류 회사에서 역시. 그러니까 임원 하셨고, 27년 경력이시면. 역시 굴지에. 모셔가죠. 역시 굴지 대형 회사에. 기업에서 모셔가는군요. 네. 그러신 거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네?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 택배 분류원 일을 하신다고요? 네. 사무직이 아니시고요? 사무직이 아니고 그 육체 노동하고 있는 그 택배 분류 네네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굴지의 회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혹시 그 C자로 시작하는 미국으로 거. 가는 거. 쫙 이렇게 이건 여기로 보내고 여기서 C자로 시작하는. 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아니고요. 예. 다른 대기업 물류 회사입니다. 네. 거기에서 지금 하청을 받고 있는 조그만 물류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처럼 직접 이 택배 배달을 직접 몸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분류 작업 분류 분류 작업. 작업. 솔직히 이 분류 작업이라는 게 저희 젊은 사람들도 정말 힘들거든요. 힘들죠. 뭐 3D 직종이라 가지고 정말 힘들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좀 다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가족분들이 좀 말리거나 하시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한다고 이제 주변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뭐 시간이 남으니까 한번 시도해본다는 그런 경험상 한번 해본다 그리 생각했기 때문에 멋지십니다, 사진. 와, 저렇게 이러고 계셨구나. 지금도 저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체력적으로는 괜찮으세요? 택배일이 워낙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처음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정신노동 쪽으로 일을 그 소위 하다 화이트 보니까 칼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까지 또 직장 다니다 보면은 뭐 저녁에 퇴근하고 뭐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 한다든지 뭐 그 영업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업체 접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몸이 상당히 좀 가체중에 비대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과체중이셨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처음에 한 3개월은 되게 힘들죠. 몸 신체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몸무게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네. 줄어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실제 신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 일을 또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수입은 마음에 드세요? 수입은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수입이 뭐 그렇게 뭐 많은 수익을 얻을 혹시 수 있는 어느 그런 정도인지 직종이 뭐 아니었기 말씀하실 수 때문에 있나요? 뭐 월 평균 한 130만 원 정도? 네. 130만 원 정도요. 네. 지금 이제 뭐 그 월 수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